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죠? 자 일단 이제 뭐 주말 포함해서 이제 4일 동안 쉬었는데 4일 동안 이제 미국 쪽에는 이제 큰 뭐 문제라든가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이제 정치 이슈가 좀 많이 있죠. 뭐 연휴 동안에 별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거 정리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어쨌든 뭐 요즘에 그 굉장히 좀 전국이 혼란스럽죠. 우리나라 전국도 혼란스럽고, 지금 저기 이란, 이스라엘, 중동 쪽에 뭐 예멘 후티도 그렇고 그쪽이 이제 전쟁으로 시끄러운데 인도하고 지금 또 파키스탄하고도 한 번 붙었죠. 그래서 그 이슈도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실제로 오늘 방산주들이 좀 오른 게 있는데, 뭐 국내, 해외, 그죠? 미중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걸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4일 정도 이제 쉬고 이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연휴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우지수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조금씩 빠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큰 등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예,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좀 빠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별일 없었구나,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를 잠깐 볼까요? 여기도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좀 올랐는데 올라봤자 뭐 요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를 전혀 안 해주는데 그 외신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가 불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외신 쪽의 뉴스를 보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에 협상을 하려고 지금 접촉 중인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뉴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미중 관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중국은 절대 미국을 못 이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뭐 그러는 동안에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코스피는 0.5%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도 올랐고 0.1%. 근데 코스피 올라오는 걸 보시면 굉장히 강해요.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 치고는 지수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 많이 올라가서 강한 게 아니라 안 떨어져요. 이것만으로도 강하다고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환율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1,500원 뭐 근처까지 갔었죠. 정확하게 1,487원이 이번에 고점이었는데, 환율만 오르면은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방에 하나 있었는데 환율만 오르면 그냥 시끄러워요. 외환위기 오는 줄 알고. 네. 그런 사람도 하나 있었는데, 그 환율이 지금 1,487원, 그러니까 1,500원까지 갔었었죠. 처음에는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탄핵이 통과되고 한동훈이 배신치고 막 그럴 때 그때 올라갔다가 최근에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가지고 또 환율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려왔냐면 1,300원대에서 끝났습니다. 1,300원대. 지금 종가 나가는 게 1,393원이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세 관련돼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인하할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서 막 돈을 푼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왜 시장에 돈을 풀어주려고 해도 또 이 돈 가지고 또 대출을 땡겨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또 집값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국은행에서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아무튼 한다고 계속 할 거다라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대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일단은 이제 정치 관련돼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쉽게 그냥 얘기해 드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반면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네, 뭐 어느 쪽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이 이제 그 이재명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죠. 뭐 51%짜리도 있고 52%짜리도 있고 뭐 48%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보든 간에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민주당 왼쪽 좌파들 쪽 이제 그쪽 여론조사 그 자료들이긴 한데 뭐 한국갤럽이나 뭐 리얼미터는 다 그쪽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뭐 되게 그래요. 어쨌든 이재명이 누구랑 붙어도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오르지는 않았어요. 크게 오르는 건 없었는데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이재명이 그 15일 날 대법원에서 왜 저기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고법으로 배당이 됐고 거기 이제 판사가 받자마자 바로 진행을 해서 5월 15일 날 1차 공판을 할 거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죠. 기억하시죠? 5월 15일 날. 근데 그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저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오늘 11시 반쯤에 이재명 측에서 그 1차 공판 그 연기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11시 반쯤에. 그러다가 딱 1시간 정도, 1시간 아니야. 3, 40분 지나서 30분 지나가지고 그 고법 판사가 이재명의 그 재판을 선거 끝나고 선거가 6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6월 18일 날로 아예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만약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서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무죄 주려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뭐 알아서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선거 이후로 밀어줬어요. 그래 이재명한테 이거 완전히 큰 호재죠.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선거 전에 유죄 나와가지고 이제 잘못될까봐 민주당 쪽 인사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또 판사가 그죠? 대법원장 얼굴에 그냥 뭐 그 저기 한 거죠. 그냥 대법관들 10명 12명 중에 10명이 유죄라고 그랬는데 고법 판사가 선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판사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판사가 그랬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정치평론가가 아니니까 평론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거나 상고 기각을 하든지 파기환송을 하든지 파기 자판을 하든지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깔끔한 거는 상고 기각, 이재명 무죄 주는 거하고 유죄로 파기 자판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파기 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 또 그 판사들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할 거거든요. 판사들이요 겁이 많아요. 평생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으니 그죠? 겁이 얼마나 많겠어. 안 그래요? 원래 판사들이 겁이 많습니다. 뭐 돈도 좋아하지만 겁도 많아요. 해놨으니 또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가 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판을 또 나중에 선거 아무튼 이후에 하기로 했대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파기환송으로 가면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건 이제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뉴스가 이제 12시 딱 지나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테마주가 나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자, 쭉 이재명 관련주 한번 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관련주는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끝났어.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려도 얘는 다시 올라오더라고. 자,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종목은 끝났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아니 많이 갔잖아요. 12월 달에 500원짜리가 그죠? 최근에 2,500원까지 5배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더 갈 것처럼 대량거래 터뜨려서 끄덕끄덕거리다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사실이고. 안 그래요? 끝난 거잖아요. 반등까지 나왔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이건 끝난 거예요. 응? 근데 제가 항상 요즘에 단서를 달았죠. 하지만 이재명 테마주 앞에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끝난 차트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재명 씨가 또 기사 회생을 하네. 또 살아남아. 대단합니다, 진짜. 존경까지는 아닌데요. 아무튼 대단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일반 사람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진짜. 진짜 이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부럽진 않습니다만. 능력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걸 상한가를 만드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웹캐시. 이게 뭐죠? 지역화폐. 그리고 코나이. 대주주가 44억 이제 팔아먹었던 코나이도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주가 흐름이에요. 이재명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 대주주가 주식 팔아갖고 폭락해서 하한가, 거의 하한가 맞았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다고요? 그것도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걸렸어요. 3주 걸렸나? 이런 게 어딨어. 하지만 이재명 주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뭐 동신건설은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는데 한국거래소에서는 15%로 끝났고요. 대체거래소에서는 23%로 끝났으니까 한 7% 정도 더 올라왔어요. 7, 8% 정도 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왜? 오후 6시에 저기 한덕수 씨하고 김문수 씨가 밥을 먹었는데 밥만 먹었대요. 그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끝난 차트예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잖아요. 응? 반등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급락했잖아.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 근데 판사가 또 지 맘대로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이 서둘러서 재판 딱 했는데 돌려보냈더니 선거 끝나고 해드릴게. 판사가 부장판사가 대법원장보다 이재명이 더 무서운 거지 뭐. 급등.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차트들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삼육물산. 이거 원래 음봉 한두 개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 떨어지다가 말고 장중에 상한가 갔습니다. 왜? 그 뉴스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이 종목들은 하여튼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이스타코 20%. 내일도 또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안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모르지. 이재명 테마 주니까. 자꾸 이제 이재명 테마 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테마주로서 그래요. 이 특징이에요. 네.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아. 네.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뭐 DSC 인베스트먼트 정책주들이죠. 이런 것들도 조금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시면요, 많이 떨어졌어요. 한 30-40%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데, 여기서도 기사회생을 하는 거지. 네,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다른 대선주들은 일제히 안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PM풍년은 보니까 그냥 이제 정신줄 놓은 것 같아. 김동현 테마주죠? 여기 정신줄 놨어 이제. 왜 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받으면 사람도 왜 넋을 놓잖아요. 넋 놓고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듯이
PM풍년이나 SG글로벌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어딘가 침 질질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놨어. 뭐 PM풍년이랑 SG글로벌 잘못이겠습니까? 그죠? 네. 김동현 씨는 뭐 저는 그 사람 뭐 좋아하진 않지만 열심히는 사는 분이거든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오늘 저기 김문수 테마주도 좀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면 평화산업 상한가라고 막 그랬는데 여기도 이래요. 여기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났어.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그러다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문수 테마주는 별로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하고 지금 이제 김문수 이 사람이 대선 후보인데 싸우고 있죠. 개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뉴스를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이재명은 이제 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대요. 다 연기됐대. 그 이재명은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기사가 대놓고 이렇게 나와요. 사법 리스크 벗어나. 이미 벗어났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명, 본선과도 탄력, 중도 확장 가속화. 재판 일정 모두 연기. 법정 출석할 부담도 사라졌다. 근데 이제 반대편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여기 또 싸우고 앉아있고 권성동, 권영세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김문수, 한덕수 아까 오후 6시에 밥 먹는다고 했거든요. 단일화 얘기하면서 단판 결렬됐다. 합의된 사항 없다. 요거 전에 한덕수 총리는 뭐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까. 그러면서 밥을 먹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단일화는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이 언론들은 다 좌파 언론들이고 이제 친중 언론들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공격하는 사람 없더라고. 다 인정하나 봐. 근데 아무튼 언론은 대부분 다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잘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게 이제 보수 쪽 관련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겠지. 네. 이제 단판 결렬됐다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번에 단일화된 적이 없지 않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안철수 2012년도 대선 때 둘이 단일화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예요? 그 다음 대선 때가 그때 이제 여기 뭐 탄핵이었으니까 그냥 됐고 그 다음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안철수하고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셋이서 단일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때 그래서 저기 됐고 그 다음에 단일화가 되긴 되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할 때 윤석열, 이재명하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항상 안철수 씨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질질 끈다고. 진짜 질질 끌었어요. 끝까지 질질 끌었어. 이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고 항상 단일화는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 언론인들은 이제 당연히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도를 하겠죠. 자기들하고 반대편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서 뉴스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합의된 사항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원래 첫째 날은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뭐 만날 약속 안 잡았다 이렇게 기사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첫째 날은 대부분 이제 그러고서 그냥 탐색전 펼치고 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단일화가 결렬됐다 이런 기사 지금 막 나오고 내일도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은 너무 좋은 거지. 맞잖아요. 사법 리스크 일단은 뭐 피해갔고, 이쪽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 도와주고 있고, 둘이 단둘이 만나서 단일화 하려고 했는데 밥만 먹었다는 뉴스만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내일도 이재명 테마주가 또 급등하나 안 급등하나 보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아마 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보시라고. 근데 이 이재명 테마주들 중에 아까 막 저기 막 코나이처럼 그냥 뚫고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정고점이나 어디 매물대다 걸려요. 40% 50%나 폭락했으면 떨어지는 동안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타기하고 이제 물린 사람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스타코를 볼까요? 아무거나 보자고요. 여기에 악성 매물대가 있을 거라고요. 이것도 반토막 난 주식이거든요. 고점 대비. 여기 물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죠,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종목이 자기들 본전이나 약간의 수익이 왔을 때 안 팔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생각을 한번 해볼 문제죠. 다 걸려요. 이재명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뭐 우리 회원이 이사코를 여기서 샀는데 내일 아침에 급등할 때 어떻게 되나요? 본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0.1초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봐요. 장기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최근에 반토막 났었는데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는 팔고요. 반은 안 팔아요. 왜? 혹시라도 더 갈까봐. 근데 대부분 떨어져요. 물론 이재명 테마주니까 뭐 혹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재명 씨한테 더 이상 호재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오늘 그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지금 대법관들이 지금 유죄라고 돌려보냈는데 고법 판사가 선고 끝나고 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저기를 파기환 선고 재판을. 그죠? 그러면 뭐 이거 엄청난 호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나올 게 있냐 이거지.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은 가져가는 거고 없으면은 없을 것 같다면 팔아야지. 왜? 오늘은요 이거 거의 로또 맞은 정도의 호재예요. 로또 맞을 정도 호재라고. 네. 이해가시죠? 네. 아무튼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번에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은 저는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검사는 범인이라도 잡아오지. 판사는 앉아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하고 한덕수 관련주죠. 한덕수 관련주도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오늘 쉬는 자리예요. 얘네들은. 금요일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금요일날 그 한덕수 대장주들이 투자 경고, 단기 과열 막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막 그런 거 막 많이 떴다 그랬죠. 그럼 오늘 대부분 쉰다고요.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쉬어요. 10% 20%막 음봉 때리면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스크림에도 오늘 아침에 보면 마이너스 13%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괜찮았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분차트 보시면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급락 출발했다가 바로 올라왔어요. 플러스 2%까지. 매물대 있으니까 쭉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좀 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들었다 놨다 하니까 피곤하네. 좀 쉬어야지. 근데 갑자기 이재명 선거법 재판 선거 이후로 연기 딱 그러니까 바로 급락하더라고. 네? 이건 판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혼미한 거지. 왜? 한덕수 관련주한테 이게 악재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관련주가 오늘 심하게 마이너스로 끝난 거는 그 고법 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모엔즈 같은 경우도 아침에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냥 푹 빠진 거지. 마이너스 18%로 빠졌죠, 그죠? 근데 거래가 없어서 나중에 분석해 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이제 한덕수 씨하고 김문수 씨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복병이 누구냐면 권영세, 권성동 같은 내각제에 미친 저 쓰레기 정치인들이 저 내각제 못해가지고 무슨 발정난 개 같아요. 이런 얘기는 그냥 이제 편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내각제에 미쳐서 발정난 개들 같아. 권성동, 권영세 이런 내각제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저는 내각제가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각제 안 만들 거예요. 본인이 권력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내각제로 안 갈 거라고. 어쨌든 권영세, 권성동이 지금 그쪽을 뭐 망쳐놓고 있는데 어찌됐든 김문수하고 한덕수는 이 두 사람은 단일화를 계속 시도할 겁니다. 첫째 날이라서 저런 거 같고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한덕수 관련주로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고 싶으면 사시고 괜찮아요 지금.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방송 제목이 그거잖아요. 혼란한 정국 속에서 어떤 게 가장 이 시점에 적합한 주식 투자 전략이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해드렸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까봐 혹시라도 안 될까봐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누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도 안 해요. 요즘에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다 그렇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진짜. 미국이랑 저는 미국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이거 전쟁 붙어갖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누가 될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친중국가 되는 거 아니냐. 보수가 설령 대통령이 돼도 또 탄핵할 거 아니냐. 제가 봐도 그래요. 또 탄핵하고 막 그럴 것 같아 바보. 보수에서 김문수나 한덕수가 둘 중에 하나 대통령이 됐다라고 치자라고요. 어쩌다가 그리고 가면 안 둘 것 같아. 계속 탄핵할 것 같아. 그냥 임기 초부터 망하라고 그냥.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네. 그래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이란하고 미국이랑 핵 협상 제대로 안 되면 뭐 핵전쟁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기사 하나 또 있죠. 네, 지금 핵보유 국가인 인도랑 파키스탄 둘이 또 붙어갖고 또 싸움을 하는데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인도가 먼저 파키스탄을 쳤거든요. 근데 공격하러 들어갔는데 자기네 전투기 5대나 격추당했대요. 죄송한데 등신들이에요 이것도. 아니 새벽 1시에 선제 공격 들어갔는데 기습을 했는데 전투기가 5대나 격추된다고요? 파키스탄 군대가 무슨 미군도 아닌데 방공망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도 아닌데 한심해. 하여튼 보면 인도군이랑 파키스탄군이 당나라 군대거든요 여기도. 근데 둘 다 핵 들고 있다고요 또. 확전 우려 고조 이루고 있거든요. 서로 막 미사일 쏘고 있고 막 지금.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죠? 트럼프는 미친 사람 같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랜 경험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몸에 힘 빼시라고. 몸에 힘 들어가 있으면 그죠? 다쳐요. 몸에 힘을 쭉 빼시라고. 바닷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생존 수영 가리키잖아요. 살아남을 이렇게 하려고 생존 수영. 그게 뭐예요? 몸에서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힘 빼라고. 여러분들 지금 물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전 세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힘 빼시라고.
머리 생각을 좀 비우시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힘 빼시라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살아야 돼요. 어디 이민 가실 거예요? 이민이 뭐 가는 게 쉽습니까 그게? 그쪽에 미국이나 어디 이민 간다 그럼 거기에 이제 현지인들 좀 알고 친인척이 많이 살고 도움받을 사람들 많이 살며 가셔도 돼요. 언어 좀 되시고 영어 좀 되고 통장에 몇십억 있고 그럼 가셔도 돼. 근데 아니면 사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김문수하고 한덕수 된다고 해서 이민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책을 세우셔야 돼. 자, 우린 주식쟁이니까 주식 얘기만 할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 둘 중에 이쪽이가 저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정책을 펼친다고요. 왜?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 거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고요. 바로 임기 시작이에요.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 이것저것 정책을 막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막 업시키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이재명 씨 리스크가 뭐예요? 말을 바꾸잖아요.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보수가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고요. 보수 쪽에서. 아직까지 입법부를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호락호락 그렇게 해주겠어요? 처음부터 방해하겠죠. 안 해주겠죠. 그래도 정책은 발표하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래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은 계속 얘기할 거고 발표할 거예요. 네.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둘 다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빨리 수익 내고 나오시라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죠. 빨리 수익 내고 나오라고. 오래 머물지 말고 적당히 수익 내고 나와서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순환매를 돌리라고. 한 종목에서 30% 50%씩 수익 내려면 한두 달 2, 3개월 이상 들고 가야 돼요. 50%짜리 수익이 바로 나오는 줄 아세요? 운이 좋아서 사자마자 상한가 가서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땡 잡은 거고. 대부분은 50%에서 특히 100% 이상 수익 내려면 몇 달 가져가야지 나와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10% 20%그 정도 수익 내고 그 1, 2주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운 좋으면 하루 이틀 만에 또 가능하고. 그런 거 자주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수익 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 얘기를 왜 그렇게 했겠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워낙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대통령이 돼도요 양쪽 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그거는 오늘 생각해봐도 그렇고 한 달 전에 생각해봐도 그렇고 2달 전에 생각해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돼도 똑같을 거고 보수에서 나와도 똑같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정책은 낼 텐데 올해 효과를 발휘를 못할 거라고. 왜 자꾸 빨리빨리 순환매를 돌리라고 했는지 이제 이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 특히 우리 회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이게 많이 갈 것 같다고 들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방이 요즘에 오래 안 가져가요. 왜? 오래 가져가면 가져간 만큼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그게. 회원들한테 그게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간에 돈 없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지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중에 생길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좀 생길 거라고.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잖아요. 먹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종목 하나 사서 들어가면 안 팔고 끝까지 버티냐 이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란한 때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대통령 누가 돼도 되겠지.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어떻게? 먹고 사셔야죠.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빨리 순환매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선 전이니까 눈치껏 대선주하고 대통령 딱 나오면 정책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 좀 현찮다 그러면 트럼프 정책주가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거는
좀 오래 가져도 되죠. 우리나라 저기 상황이랑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건 조금 길게 가져와도 돼요. 장타로. 살짝.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정책주보다는 트럼프 정책주가 훨씬 더 안전해요. 무슨 뜻인지 가시죠, 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온통 전쟁과 또 전쟁의 소문 막 이런 얘기들 많죠. 이럴 때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생각을 단순화하고 수익 나면 바로바로 챙기고 또 이사가고 하면 돼요. 혼자서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관리할 수 있고 이사도 잘 갈 수 있고 들어가고 나오고 지금 매수 매도를 잘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고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좀 올라오면 팔아서 들어올게요. 아니면 딴 데 가세요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기다리다 올라오면 또 안 파시잖아. 왜? 더 갈까봐. 그래서 또 확 끌려 내려가면 또 아까워서 또 기다리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 네. 그냥 갖고 있는 종목을 도저히 혼자서 안 되겠으면 그냥 들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들어온대요. 들어오세요. 팔아드리니까. 도와드린다니까요. 혼자 해갖고 오겠대. 그래 좋은 시절 다 끝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딱 뭐 이재명이건 뭐 누구건 됐어요. 보수에서 둘 중에 한 사람 나오겠죠. 그죠? 양쪽 다 편하겠습니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대통령 이제 처음에 당선되면 이제는 허니문 기간도 없을 것 같아. 네. 훤히 보여요.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보이거든요. 그게 보인다고. 제가 지금 어느 특정 진영 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뻔히 보여.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요? 짧게 순환매 돌리면서 그렇게 수익을 내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안정이 되려면 어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저 쓰레기 정치인들, 쓰레기 언론들, 뭐 친중 뭐 이렇게 가다가는 스트레스만 받지, 그죠? 계속 이 상태 지속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뭐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일이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저도 잘 모르겠고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 종목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렇게 매매하는 전략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정 종목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뭐 이재명이랑 한덕수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그때 얘기 잠깐 했는데 오늘은 특정 종목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큰 틀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아셨죠? 네. 머리를 많이 비우세요. 머릿속에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수익 내고 빨리빨리 돈을 돌려야 되겠다. 그게 지금은 제일 잘 하시는 겁니다. 네. 좀 더 먹겠다고 본인 생각대로 들고 가는 분들 요즘에 다 수익 안 납니다. 우리 회원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특히 기존 회원들 있죠. 저희가 오래 있던 분들 얘기해보면 돈이 다 잘 돈다고 그래요. 왜? 사고 팔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가지고 간다니까.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돈이 잘 벌린다고 해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애를 먹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가 리딩대로 하는 게 그거 맞거든요. 오늘 참 얘기 많이 하죠. 순환매 잘 돌리시라고. 아셨죠? 잘 팔아야 돼 지금은. 잘 팔고 또 잘 들어가야 되고 또 잘 팔아야 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까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될지는 하늘만 알겠죠. 그렇죠? 네. 뭐 신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지 간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이죠? 지금 테마주가 대선주밖에 할 게 없으니까 내일도 아마 또 대선주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한덕수하고 김문수 단일화 결렬 저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 원래 단일화는 저렇게 밀당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야 효과도 좀 있고. 아시겠죠? 네. 자, 그 얘기 내일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머리 아픈 기사들, 저쪽 왜 저러지? 뭐 이런 기사들밖에 없으니까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 오늘 여기 그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편안하게 쉬시고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